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저희가 그 R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? 사회조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분석하고 싶어서인 거죠.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5명의 학생에 대한 키를 조사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료에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자료에 보면은 저희가 키를 조사를 했더니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74, 169, 178, 172, 175 이런 5개의 사례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. 그러면 이 키라고 하는 것은 연속 변수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. 기본적으로 사회 통계를 배우면 연속 변수가 뭔지, 이산 변수가 뭔지, 범주형 변수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잖아요. 그리고 그게 이제 키는 연속형 변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관심 있는 통계 값으로는 평균, 표준 편차, 분산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? 아마 여러분 평균을 구하는 그런 또 뭔가 메시지가 또 뜨네요. 그 평균을 구하는 공식을 다 아니까 예를 들어 이 자료값들을 다 더하고 그런 다음에 사례가 5개니까 5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저희 사례가 이 5개가 아니라 1000개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럼 그 1000개의 사례 수를 다 더해가지고 또 1000개의 사례 값들을 더하는 거죠. 사례 수를 더하는 게 아니라 사례 값들을 더해서 1000으로 나누면 이게 효율적이지는 않죠. 다 일일이 다 더해야 되고 플러스 사인 다 넣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될 겁니다. 그래서 R에서는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평균을 만드는 공식이 있잖아요. 그래서 평균을 얻는 공식을 어떤 함수라는 것에 만들어 놓습니다. 그래서 공식을 넣고 또 자료라고 하는 어떤 객체를 만듭니다. 그래서 이 자료를 공식에 집어넣으면, 즉 어떤 객체를 이 함수에 넣으면 저희가 평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평균을 얻을 수 있는 공식, 그걸 이제 저희가 함수라고 부를 건데요. 함수를 만들어 놓는 거죠. 펑션을 만들어 놓는 거고,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저장해 놓는 객체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객체, 오브젝트를 펑션에 넣어서 평균,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 먼저 저희가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. 이게 키에 관한 거니까 ht라고 하는 이름의 객체를 만들 때 이 사례 값은 일단 174 일단 C라고 되는 것부터 가로를 열고 174, 169 그다음에 178, 172, 175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이 객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객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료를 저장해 놓은 거잖아요. 그 다음에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는 mean이잖아요. 평균이 mean이잖아요, 영어로. 그래서 mean이라는 걸 넣고 그 다음에 ht, 객체를 넣어주면 이 평균은 153.6이 됩니다. 즉, 지금 뭔가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. 예. 제가 좀 실수를 했죠. 왜냐면은 이게 HT라고 하는 것이 지금 78이 아니라 178이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이전의 명령어를 다시 보면은 저희가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이전에 실행했던 명령어를 다시 쓰시고 싶으시면은 여러분 자판기에 화살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위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이전 명령어로 가게 돼요. 밑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위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HT 가고 다시 이 178인 겁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실수를 했네요. min HT라고 해서 나오면 173.6
예,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. 즉, 이 5살의 평균 키는 173.6인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주의 깊게 볼 것은 HT라고 하는 자료, 즉 사례를 포함하고 있는 객체라고 하면 오브젝트를 만든 거고요. 이 각각의 사례를 이렇게 넣은 거고요. C는 이 각 사례를 연결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C라고 하는 거는 concatenate. 여러분들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고요. 즉 이 concatenate의 준말입니다. 그래서 그 준말인 거고 이 몇 개의 사례를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라 이런 뜻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5사례를 이렇게 하나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각 사례는 쉼표로 연결했다는 걸 주의해 보세요. 쉼표를 넣지 않으면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화살표, 즉 이 보다 작다라는 사인과 이 보다 작다라는 사인과 이걸 뭐라 그러죠? 요 빼기 사인, 요게 합쳐져서 이제 화살표 사인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HT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라. 그래서 이거는 assignment sig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런 내용을 가지는 이런 객체를 만들어라. 그래서 이제 그 객체 이름이 HT가 되는 거고요. HT의 평균을 구하자라고 한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펑션이라고 하는 거고요. min 펑션인 거죠, 여기는. 그리고 요 HT는 객체가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은 이제 그 객체의 내용을 보고자 한다면 그냥 이 객체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. 그래서 HT라는 것을 쳐보면은 여러분들이 각 사례의 키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객체 이름만 적고 엔터를 치면, 즉 그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그 객체의 요소들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. 자, 이제 저희가 키 값을 지금 넣었는데요. 이 키 값이 사실은 이런 여러 가설적인 키 자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철수인데 그 키 값이 174고 이 친구는 남자예요. 성별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를 사실 만들고 싶은 거죠. 그럼 이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는 어떻게 만들까? 이것도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야 되겠죠.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? 를 보면은 성이니까 GEND, 젠더의 약자를 써서 GEND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만들 때 자, 일단 처음은 남자죠. 한글로 남. 그다음 두 번째는 여. 세 번째 사례는 남. 네 번째 사례는 여. 그다음에 남. 이렇게 되어 있죠. 자, 이걸 실행해 볼까요? 에러가 뜨네요. 왜 에러가 뜰까요? 자, 기본적으로 R은 어떤 문자를 볼 때 이 문자를 오브젝트로 해석을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이 남녀라고 하는 건 변수의 변수 값인 거예요. 오브젝트가 아니라. 오브젝트이기 위해서는 미리 이 앞선 명령어에서 정의를 해놔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에러 사인을 보는데 오브젝트 남 not found라고 되어 있죠. 즉 이런 남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에러 사인이 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객체가 아니라 변수 값이다라고 하는 걸 인식시켜 줘야 합니다. 문자로 된 변수 값을 적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이 따옴표를 큰 따옴표를 붙여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 큰 따옴표 큰 따옴표로 이 변수 값을 감싸 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여도 마찬가지로 변수 값으로 이렇게 감싸 놔야 되는 거고, 죄송합니다. 그 변수 값을 큰 따옴표로 감싸 놔야 되는 거고, 나머지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싸 놔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객체를 만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GEND, 제가 지금 영어로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. GEND를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남녀, 남 이렇게 변수값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
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R은 그냥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오브젝트로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. 만약에 변수 값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감싸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앞에는 이 HT 같은 경우는 다 숫자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감싸는 필요가 없었어요. 근데 지금은 문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큰 따옴표를 써서 감싸놔야 된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그래서 문자의 값을 갖는 변수와 숫자의 변수 값을 갖는 변수를 만드는 방식이 좀 다르다. 숫자는 그냥 적으면 되지만 문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저희가 이제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윈도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기 이미 여러분 다큐멘트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이 부분을 그냥 카피해 가지고 가서 이 문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카피를 해서 가볼게요.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뜨게 돼. 죄송합니다. 아까 여가 있었는데 뭐 그러면은 다시 컨트롤 V를 해서 이렇게 뜨면 되는 거고요. 이미 GEND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GEND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제가 그 다른 파일에서 카피해온 그런 명령으로 만드는 거예요.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금 뭐 잘 되고 있죠? 근데 GEND2라고 하는 걸 볼게요. 에러가 나타나게 됩니다. 여기 처음에는 다른 파일에서 카피해온 명령어는 문제가 없이 실행이 된 듯 보였으나 사실은 실행이 안 된 거죠. 이런 일이 문자에서는 나타나게 됩니다. 여러분이 그 숫자를 가지고 해보면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.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명령어를 이 숫자로 된 거를 카피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자 이쪽에서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서 페이스트를 하고 HT 두 번째 거를 해볼게요. HT2 아무런 문제가 없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문자는 그게 안 돼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컴퓨터 시스템마다 문자를 규정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이제 다큐멘트를 읽어보면 되겠지만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이 R이 기반한 유닉스 시스템하고는 좀 다릅니다. 유닉스 시스템이나 여러분들 맥 좋아하시죠? 맥킨토시, 애플에서 나오는 맥킨토시 같은 경우는 이 UTF-8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윈도우는 CP949라는 이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로 된 것을 카피해 올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다르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. R에서 명령어를.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윈도우 시스템이라서 이 다른 예를 들어 지금 이 PDF 파일 같은 경우도 윈도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 문자를 다른 방식으로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바로 이렇게 카피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. 나중에 이런 문제가 실제 자료를 불러올 때 유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까지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명령어를 카피해 올 때 카피해서 이 R에서 실행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.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부분에서 배운 거는 저희들이 이제 객체와 펑션, 즉 함수라는 개념을 배운 거고요. 객체는 저희가 본 것처럼 문자로 이루어진 객체가 있고 숫자로 이루어진 객체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런 걸 저장하는, 즉 그런 객체를 만드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였고요. 그리고 이 문자로 된 객체는 지금 여기서는 이 벡터라고 하는 겁니다. 이거는 이 벡터는 뭐냐고 하면은 일단 자료의 측면에서 어떤 벡터라고 하는 것은 변수
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젠더라는 변수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문자 벡터, 이건 숫자 벡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 보다 좀 정밀하게 말하면 벡터라고 하는 것은 객체 한 유형이고 자료의 맥락에서는 하나의 변수를 뜻한다. 그리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동일한 숫자예요. 그래서 동일한 어떤 특성을 가지는 요소들로 묶은 거다. 여기서 보시면 여긴 또 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만 이루어진 거잖아요. 그래서 문자로만 이루어진 벡터 혹은 숫자로만 이루어진 그래서 각 요소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게 이제 벡터라고 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펑션 여기 min 펑션인 거죠.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의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펑션, 오브젝트, 벡터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. 그런 것들이 있더라 정도 수준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